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한국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공의 정치 개입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국의 외교 안보는 공고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는 상수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 관계를 변수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미 관계는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체계 배치는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 미중 간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등을 지면 글로벌 비즈니스는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전략적 명령성으로 기업을 리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인터뷰 다음 날인 15일 싱하이밍 중공 대사는 같은 신문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싱하이밍은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레이더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했습니다. 싱하이밍은 또 미중 간 기술 디커플링은 미국이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이미 5억 명에 가까운 중산층 인구를 가지고 있고 향후 10년간 22조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은 약 80%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대사가 한국의 유력 대권 주자에게 한 이 같은 발언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중앙일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인터뷰한 뒤 그 다음날 바로 싱하이밍 중공 대사의 기고를 실어준 게 아주 특이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주변국 대사가 이런 노골적인 언사를 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인터뷰한 날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는 주한중공 대사관과 공동으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본 한중 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아주경제신문 제목은 문명 대전환 시대 한중 동아시아 신대한 문명 모색해야 합니다. 여기는 시에춘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총장, 이옥 성균관대 성균 중국 연구소장,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 중국어과 교수, 류싱하이 중공 CCTV 서울 지국장, 강준영 한국여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시에춘타오 중앙당교 부총장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크게 6가지 우수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원대한 이상추구, 모택동 사상, 덩샤오핑 이론부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까지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통치 사상, 유능한 인재 선발 체제, 엄격한 기율, 자기혁명 정신,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에춘타오는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는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아주경제는 소개했습니다. 노성의 CCTV 지국장은 서방국이나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중국몽이 여러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중국을 무서운 악마라고 표현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몽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수교 이후 역대 중국 지도자는 일관되게 중국은 평화를 수호하고 협력을 추구하고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싱하이 지국장은 또 과거 한국의 애국지사들은 조우恩来 총리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도 끈끈한 인연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상하이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매헌 기념관, 시안의 한국 광복군 주둔지,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 등은 한중 간 잊을 수 없는 역사를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균관대 성균연구소의 이희옥 소장의 강연은 압권이었습니다. 이희옥 소장은 대나무가 곧게 자라는 이유는 매듭을 짓고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듭을 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함께 가는 공진, 고정관념을 깨는 지혜,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을 넘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트리플 윈, 그리고 조용한 안정보다는 갈등과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동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코로나19, 미중 패권 전쟁 등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전 세계는 또 다른 문명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문명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희옥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가치와 서구 가치를 결합하는 새로운 보편성, 민족주의, 애국주의,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안적 동아시아 문명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중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주변에서 중심의 시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센터장 강준영 교수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잠재적 국가 중국이 세계적 국가 중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유행 건당조,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는 공산당 구호를 슬라이드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소강사회를 완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 두 번째 100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시진핑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강준영 박사는 내부 노선 조정과 정책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정치력, 사회주의 이념과 계급투쟁의 물꼬를 경제 발전으로 돌리는 데 성공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자신감이 상승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영 교수는 사드 이래 매우 어정쩡한 상태에 놓인 양국은 현재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은 통일인식, 사드,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중국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중 전선에 있지 않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임을 중국에 인지시켜야 하고 반대로 중국은 유구한 문화 전통을 공유하는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준영 교수는 또 한중 양국의 지리적 이웃 국가로 같은 유교 문화권이며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유학 이념과 통치체제를 숭상해 중화관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형제 국가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주 경제에 따르면 이날 싱하이밍 중공대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영상인사말과 축사를 보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과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돕고 지내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양국 우호 교류의 역사를 토대로 한국의 각 정당 및 각계와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 교류를 활성화해 중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